수알머슨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자유롭고 싶은 영혼들의 수학수다방 자유롭기까지 너무나 고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사형쌤이요. 수알머슨이에요. 수알모 순이 이제 점차 수학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자, 지난 시간에 유리수와 비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총정리를 좀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닮은 도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순이 이제 어려워했던 이유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않고 넘어온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길잡이 사형쌤이 이걸 먼저 짚어주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예. 저 뭐,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학생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건 죄다 선생 탓이지 학생 탓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가 가진 성질하고 이제 비례식을 다루는 기본적인 요령들을 좀 쭉 살펴보고, 네. 닮은 도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증명 없이 마구 썼던 몇 가지 명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증명 없이 쓰면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데 많이 우겼던 것 같아요. 네. 뭐였을까요? 미안합니다. 긴 게 찾아내야 하는데. 예, 이런 거죠. 닮았을 때 네. 이게 둘이 만약 닮았으면 얘 대 얘하고 얘 대 얘는 어떨까요? 비례라고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닮은 꼴이면 네. A, B, C하고 네. 삼각형 AD, E가 서로 만약에 닮은 꼴 도형이면 네. 요 AD 대 AB하고 AE 대 AC가 같은 건 닮은 도형이 가지는 기본 성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인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알 것 같고요. 예. 저번 시간에 그렇게 직선으로 약간 뭐가 틀어지면 그러면 전혀 이제 도형 이렇게 안 나오고 요렇게 나와버리면 왠지 얘랑 이렇게 뭔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근데 사실 이렇게 옆으로 누웠기 때문에만 헷갈렸던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왜 헷갈리는지를 알려줄게요. 음. 이게 성립한다는 건 닮은 도형이 가지는 기본 성질이란 말이죠. 예.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뭘 이야기했었냐면 닮아 있으면 AD 대 BD, DB. 그러니까 길이로 치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네. 아니라 요게 이제 고얘기가 얘였고요. 지금 이야기했던 건 이 길이 대 이 길이에요. 아. 좀 다르죠, 그죠? 바깥 그러니까 잘라서 아닌가요? 잘라졌을 때 예. 그러니까 닮은 도형이면 당연히 대응하는 변이 얘하고 이거 전체가 대응 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하고 이것은 같은 것 같은데 네. 이것도 A, E 대 그러면 EC 이쪽도 이렇게 끄는 거예요. 네.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안쪽. 이렇게 끄는 거죠. 끊어서 네. 반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B도 그것도 같다. 같다를 그냥 막 써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얘 대 얘랑 얘 대 얘도 어떻다? 같다. 예, 이걸 쓴 거죠. 음. 그러니 당연히 수는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닮았을 때 이건 내가 인정하겠다, 씨. 근데 이것도 같냐? 난 그건 들은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네요, 진짜. 그죠? 생각해 보니까. 근데 왠지 선생님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이렇죠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예. 그런 것 무조건 같고, 네 하죠. 예, 옛날에 들었는데 내가 까먹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사실 까먹었어도 다시 질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정말 생각 못 했어요. 아, 음. 그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계속 겹치다 보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감도 잃게 되고 내가 못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그건 학생이 못난 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예, AE 그러니까 선분 AD 대 예, 선분 DB는 예, 선분 AE 대 선분 EC 예 하고 같으냐? 같다라는 것을 예, 의문을 제기했어야 되네요, 진짜로.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해도 이게 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라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그게 언제 내가 들었어요라고 물어봐주면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도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선생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너도 알고 있을 거야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보통들 알고 그렇게 있으니 너도 알고 있겠지. 착각하는데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착각이 많이 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착각들을 하지 네. 않으려면 배우는 사람이 계속 질문들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데요? 라고. 네, 그래서 질문하는 학생이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좋은 학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 그 다음에 제가 건너뛰었던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총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자, 자연수분의 자연수의 걸로 표현되는 수들을 유리수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잖아요. 네, 근데 양으로만 따지면 2분의 1이랑 4분의 2는 사실 어때요? 그렇죠. 예, 똑같은 양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양쪽에 똑같이 4하고 음, 2를 곱해주면 이쪽은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죠. 네, 이쪽은 4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거랑 이거랑 약분돼서 4가 되고 이거랑 이거랑 약분돼서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 4 곱하기 2라고 2 곱하기 2한 결과가 서로 어떻다는 거? 같다. 네,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만 확인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이 두 개 같잖아요. 그러면 B 곱하기 C하고 A 곱하기 D도 어떤 거다? 같다. 예, 같은 겁니다. 음, 자, 그런데 유리수의 정의를 좀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거 되살려 보면 이것은 사실은 요거의 B의 값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B 대 A를 A에 대한 B의 B. B라고 불렀고 그 B의 값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아, 기억나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B 대 A하고 지금 이것은 D 대 C가 어떻다? 같다. 같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비례식이 성립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것이 네, 이렇게 곱한 것하고 어떻다? 같다.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내항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깥쪽에 있으니까 뭐야? 외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비례식이 성립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의 값도 어떻다? 같다. 예,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비례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본 성질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3 대 5하고 A 대 11이 같다라면 A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럼 당연히 이러한 비례식이 성립할 때 우리는 이렇게 둘이 곱한 5A하고 이렇게 둘이 곱한 것 3 곱하기 10이라면 11 곱하기 3에서 3, 1은 3 그렇죠. 이게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둘이 같으면 양쪽에 똑같은 만큼 곱해도 여전히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똑같이 5분의 1씩 곱해주면요. 요거 약분해서 이쪽은 A만 남고 이쪽은 5분의 3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A는 5분의 33이야라고 구하는 근본 원리도 요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비례식이 성립하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근데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약분 통분의 개념하고 사실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분 통분의 개념을 살짝 응용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응용력이 없네요. 사실 응용력이 생기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한 번 보고 응용력이 생긴다 그러면 늘 이야기하죠. 그건 천재고 재수 없다고. 세상에 그런 재수 없는 인간들만 많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 같다라는 표현을 네. 결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야 이렇게 계산해야지. A는 얼마야? 근데 그런 강박 좀 근데 버렸으면 좋겠어요. A는 5분의 34와 같은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결과로는 이라는 게 같다라는 표현보다 답, 결과. 그래서 A는 x 값이 이것이다. 얼마야.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의 답이 이거야라는 식으로 생각을 네, 자꾸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A 값은 이거야. 예. 네, 근데 A와 이 값이 동일해라고 생각이 되게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같다란 표현들만 되게 낯설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음. 수학에선 철저하게 어떤 기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약속했냐면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사실은 어떤 거다. 같다. 예, 동일한 값이야라고 약속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답으로 나오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떠한 결과가 이렇게 바뀌거나 뒤바뀌거나 뭐 곱하거나 이랬을 때도 같다는 게 아니라 답으로만 자꾸 생각이 되니까 이 더 이상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뭐라 그러나 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수학은 철저하게 처음 약속했던 것들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선입관이라든지 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문제풀이 형식으로만 접하다 보니까 답을 꼭 구해야 되는 거고 답을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놔야 그죠.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되게 슬픈 거죠. 과정이 되니까 이 용어들을 자꾸 그 결과치로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SAT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요, 보기가 항상 뭐가 있냐면 위에는 답이 없음이 보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난 그게 해서. 되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1, 2, 3, 4, 5 중에 하나가 꼭 답이 있는 경우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심지어는 사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아예 없는 문제들도 방안도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수학에는 아직 미해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문제도 나와요? 안 나오죠. 아니면 답이 없음이 답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풀 수 없다가. 여기서 한국 저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런 게. 그렇게 잘 안 묻죠. 요즘은 좀 나오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냥 딱 예, 논술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사실 좀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무조건 풀어야지가 아니라 혹시 답이 있을까? 이것부터 사실은 출발을 해야 되는 되는구나. 거거든요. 답이 하긴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지 증명이라는 게 생각이 그렇죠. 나올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들을 먼저 떠올리는 게 공부하는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리수의 기본 성질을 이야기했으므로 저는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 너도 알고 있겠지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왔던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눈은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생각해내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직업이 옆에서 좀 빨리 그것을 깨우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례식이 가지는 첫 번째 성질은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를 풀려면 되게 간단하게 이제 이런 게 또 필요한데요. 이게 같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러면 분모끼리 한번 더 해볼까요? 2 더하기 4는 6이요. 예. 분자끼리 한번 더 해볼까요? 3이요. 예. 근데 보니까 얘도 어때요? 같네요. 예, 양으로 보면 같은 같은 양이에요. 양이죠. 그래서 이거 저번에 하셨는데 옛날에 저번에는 지난 수업에. 약분과 통분의 개념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A분의 B랑 C분의 D랑 만약 같잖아요. 그러면 A분의 B하고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D도 여전히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르죠,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7분의 3하고 14분의 6은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둘이 더한 거 얼마? 21분의 둘이 더한 거 9를 계산해봐도 어차피 약분하면 얘하고 어떤 값이 나온다? 같은 값이 예,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을 더할 가짜, 비례식의 비자, 값. 그래서 가비의 이치라고 해서 가비의 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실은 재밌네. 예, 더하는 거는 거꾸로 하면 뭐도 되니까 빼는 것도 되죠. 그래서 사실 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에서 얘를 빼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네. 오, 재밌네요. 예, 그래서 아까 그 해결이 된 거예요. 요 A, B, C하고 A, D가 만약 서로 닮은 꼴이잖아요. 그럼 얘 둘이 평행이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얘 대 얘하고 얘 대 얘가 어떤 거예요? 같죠. 같으면 앞이. 얘에서 얘를 뺀 거하고 얘에서 얘를 뺀 것도 그 B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얘 대 얘하고 얘 대 얘도 어떤 거다? 같다. 예,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네. 이렇게 둘이 평행하게 만들면 네. 닮은 꼴이니까 음. 얘대 전체하고 얘대 전체가 같다만 우린 이야기했었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잘랐을 때 얘대 얘하고 얘대 얘의 비도 어떻다? 예, 같아죠. 같다는 걸 이야기해 네. 주는 거예요. 아하. 이러한 닮은 꼴 삼각형 성질을 잘 알게 되면요. 음. 이 셋이 만약 평행이라고 해볼게요. 음. 셋 다 나란하다, 음. 평행하다. 그것이 다른 놈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음. 얘대 얘대 얘하고 음. 얘대 얘대 얘의 비도 다 어떻다? 같아죠. 네, 다 같은 거예요. 음. 이것을 이제 평행선이 가지는 기본 성질로서 이야기하는 오. 거고, 그럼 요 놈만 싹 지워버리면 올라디? 얘대 얘하고 얘대 얘도 당연히 같죠. 이게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평행선이 가질 때는 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그려지더라도 음. 이 길이 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는 항상 같다. 네, 같다는 걸 우리는 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비례식이 가지는 기본 성질들하고 비례식을 다루는 요령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닮은 꼴 삼각형을 다루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되겠네요.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